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은 언제나 따뜻하고 새로움의 상징이며 기다림의 결실을 품은 계절이다. 하지만 2025년 이 봄은 단순한 계절의 전환이 아니었다. 그 중심엔 단 한 사람, 김용빈이 있었다. 오랜 침묵과 상처를 딛고 스포트라이트 앞으로 다시 걸어나온 그의 컴백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강렬했고 동시에 눈부셨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진실이 있었다. 컴백곡의 제목은 다시 봄. 너무도 평범하고 감성적인 제목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절절했다. 이 곡은 단지 트로트 가수 김용빈의 귀환을 알리는 트랙이 아니었다. 그가 겪은 수많은 고통, 상실, 회복, 용기, 그리고 누군가를 위한 눈물이 모두 농축된 한 편의 인생 고백이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곡이 완성되던 마지막 스튜디오 녹음날, 작곡가도, 연주자도, 그리고 스태프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 현장은 말 그대로 눈물의 바다였다.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은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용빈은 왜 이토록 절박한 감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 그리고 스태프 전원이 울어야만 했던 그날의 충격적인 리허설 현장.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들은 이 컴백곡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하나의 인간 드라마였다. 곡이 처음 기획된 건 작년 가을. 하지만 김용빈은 이 곡의 첫 가이드 버전을 듣고도 수개월 동안 녹음을 미뤘다.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무대 위에서는 늘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줘야 했던 그에게 진짜 자신의 감정을 담아 노래한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결심이 필요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봄을 선택했다. 수많은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한 문장으로 모든 걸 말했다. 지금 이 감정을 음악으로 남기고 싶어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스튜디오에서는 매일같이 눈물 섞인 녹음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녹음이 끝난 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음성에 누군가는 말했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의 삶이고 고백이에요. 이 글은 바로 그 이야기다. 김용빈이라는 아티스트가 눈물로 완성한 컴백곡 다시 봄의 탄생기. 그 안에 숨겨진 치열한 감정의 격돌과 스태프들을 울게 만든 결정적 장면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몰랐던 진짜 김용빈의 모습을 낱낱이 밝히는 이야기. 당신이 생각하는 김용빈은 정말 김용빈일까? 그의 미소 뒤에 감춰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부터 봄보다 더 따뜻하고 눈물보다 더 뜨거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 글을 끝까지 읽는 순간 당신은 분명 그와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녹음실 안에 울음소리만 남았다. 그날의 녹음 현장을 기억하는 엔지니어는 말했다.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원래 감정을 절제하며 노래하던 가수였는데 이날은 그 모든 감정을 그냥 쏟아냈어요. 김용빈의 컴백곡 다시 봄은 단순한 트로트 발라드가 아니었다. 이 곡에는 유년 시절부터 무명 시절 그리고 화려한 전성기 뒤에 찾아온 상실과 고독이 모두 녹아 있었다. 가사 한 줄 한 줄이 그의 삶을 압축한 듯했고 멜로디의 기복은 마치 그의 인생 파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는 이 곡의 1절 도입부에서 이미 울먹이기 시작했다. 프로듀서는 녹음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김용빈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 부분 다시 그날처럼 봄이 와줄까 라는 가사에서 결국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마쳤다. 이 테이크는 결국 최종 마스터로 사용되었다. 누구도 손댈 수 없었다. 그 감정은 완벽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2년.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방송에서 사라진 2년 동안 충전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다. 그 시간은 충전이 아니라 복구였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그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무너졌고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를 잘 아는 매니저는 털어놓았다. 용빈 씨는 항상 웃고 있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불을 켜지도 않았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 게
하루의 끝이었어요. 이 곡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단순한 음악적 작업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다시 찾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봄은 그의 인생에 다시 햇살을 비추게 만든 노래가 되었다. 작곡가 윤명선의 한마디. 이 곡의 작곡가는 트로트계의 전설 윤명선. 그는 처음 이 곡을 쓰고 김용빈에게 보냈을 때 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보통은 바로 반응이 오는데 용빈이는 3주 뒤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이건 제 얘기네요였어요. 윤명선은 이후 그와 2달간의 수정을 거쳐 완성한 버전을 눈물의 마스터라고 부른다. 용빈이가 4번 울고 나도 2번 울고 녹음실에서 기타 치던 친구도 울었어요. 가사도 멜로디도 그냥 감정 그 자체였어요. 그는 이 곡이 히트 여부를 떠나 후세에게 남겨질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태프들이 울었던 진짜 이유. 녹음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대부분 베테랑이었다. 수많은 가수의 감정을 지켜봐 왔고 대부분의 상황에 무덤덤해질 법도 했다. 그런데 이 곡을 녹음한 날만은 달랐다. 조명 감독은 말한다. 녹음 중간에 커튼을 쳤는데 뒤에서 카메라 돌리던 친구가 조용히 눈물 닦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도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단순하다. 그의 목소리가 너무도 진실했기 때문이다. 가식 없고 계산 없는 눈물, 무대를 위한 연기가 아닌 진짜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한 곡이었기 때문이다. 팬들, 그리고 대중은 어떻게 반응했나? 이 곡이 발매된 날, 응원 사이트에서는 그다지 빠른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SNS에서는 왜 듣고 나서 멍해지냐? 가슴이 아픈데 따뜻해? 라는 반응이 폭발했다. 트로트를 즐기지 않던 20대조차 댓글을 달았다. 이런 곡이 왜 지금까지 없었지? 듣고 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유튜브에는 커버 영상, 리액션 영상, 그리고 이 곡을 들으며 눈물 흘리는 해외 팬 영상까지 속속 올라오기 시작했다. 다시 봄은 결국 대중의 시간 속으로 스며든 노래가 되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음악방송 출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짧게 이렇게 말했다. 이 노래가 누군가의 오늘의 위로가 됐으면 해요. 저는 이제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괜찮지 않았다. 무대가 끝난 뒤 대기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을 감고 한참을 숨죽여 울었다고 한다. 옆에 있던 코디가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고 그는 그 손을 놓지 못했다. 다시 봄은 그저 컴백곡이 아니었다. 그건 김용빈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인 하나의 고백이자 무대 위가 아닌 진짜 삶 속에서 흘린 눈물의 결정체였다. 노래는 끝났지만 감동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우리 각자의 삶에도 어쩌면 다시 봄이 찾아올지 모른다.